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지금 저는 프랑스 파리 툴루즈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에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데 이번에 에어버스에서 컨퍼런스에 초대를 해주셔서 항공기 관련 최근 빅테크 소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내용들 한번 열심히 듣고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버스 A350 최종 조립 라인 FAR입니다.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인데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에어버스 서밋 전에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봤습니다. 이번 투어는 이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A350 항공기가 최종 조립되는 핵심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또 이 건물이 에어버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로저 베테우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 붙였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인데 원래 이제 첫 상업용 항공기인 A300의 개발을 이끈 수석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하나의 이제 패밀리 시리즈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기종에서도 조종석 계기판이나 조작 방식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공통적인 칵핏이죠, 조종석. 이러한 개념을 창시한 에어버스의 창립 아버지 중 한 명이라고 하네요. A350 어셈블리 라인에 와 있습니다. 와우. A350은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엔진을 통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든 에어버스의 대표적인 비행기죠. 중장거리형이고요. 저도 서울에서 파리로 넘어올 때 이 A350을 탔습니다. 에어버스의 이 부품 생산 라인이 사실 여러 군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럽에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날개를 만드는 곳, 그리고 뭐 함부르크에서는 버티컬 테일 플레인 쪽 이것저것에서 와가지고 이곳 툴루즈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에서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의 A350은 툴루즈에 있는데 A320 패밀리는 또 독일 함부르크나 프랑스 툴루즈 여기고 A350 외에도 A320, A330 이것도 프랑스 툴루즈에서 파이널 조립 라인이 있고 A220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미국에 또 존재를 한다고 하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부품을 조달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적으로 이 조립 라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A350 FAR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설계가 돼서 전체 부지 면적이 축구장이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합친 걸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어버스가 또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셈블리 라인에 필요한 전력의 상당 부분을 또 친환경 에너지로 뭐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깐다라거나 건물 자체도 재활용 자재를 한 40%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A350은 워낙 유명해서 많은 이들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장거리 운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항공기죠.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 중에서 유일하게 8,000해리 이상의 초장거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8,000해리 그러니까 1해리가 한 1.85km 정도 되거든요. 대충 계산해보면 한 15,000km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지구 한 바퀴가 한 4만 km 되는데 지구 한 바퀴에 한 3분의 1 정도를 갈 수 있다라는 거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가는 거죠. 이 A350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무게의 약 70%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CFRP 또는 티타늄 합금 같이 이렇게 좀 가볍고 튼튼한 첨단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특히 CFRP 같은 경우에는 강철보다도 훨씬 가벼운데 강도가 더 뛰어나거든요. 아무래도 항공기 무게가 가벼워지면 연료를 덜 상하게 되니까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물론 첨단 소재를 사용하면은 마치 뭐 아이폰이 티타늄 사용하면서 좀 더 비싸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항공기 가격 자체가 비싸질 수 있는 게 재료 자체도 비쌀 뿐더러 얘네들을 또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싼 건 사실인데 항공기를 구매해 가는 항공사들은 단순히 항공기 가격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A350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사용했을 때의 운영 비용 측면에서는 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A350은 또 최적화된 이 날개폭 설계를 했다고 해서 유명한데 대부분 주요 공항 게이트의 규격이 코드 E라고 부르는 날개폭이 65m 미만에 맞춰서 설계가 되거든요. A350 같은 경우에 날개폭이 64.75m입니다. 딱 맞춘 거죠. 그래서 항공기 날개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실제 공항 운영의 제약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를 했던 결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시는 저 빨간 게 레이돔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항공기 맨 앞부분에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을 레이돔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행 중에는 이 날씨를 감지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상 레이더가 들어있는데요. 투어에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레이돔이 금속이 아니에요. 이 레이더 전파가 잘 통과를 해야 되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레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파 투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화학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션 59부터 시작합니다. 스테이션 숫자가 점점 떨어지면서 완성이 되던데 스테이션 59에서 50 이렇게 오면은 동체를 결합하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항공기의 앞에, 중간에,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을 잘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이 레이저로 머리카락 굵기 수준의 오차로 정밀하게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레이저 빔을 쏘아갖고 정확한 위치에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건 좀 되게 놀라웠던 부분인데 이게 수동으로 기술자들이 12,000개에 달하는 이 금속 고정 핀이죠. 리벳. 요걸 해갖고 동체 섹션들을 딱 결합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결합 작업 자체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동으로 하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보니까 애초에 공정 관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데 이 리벳, 금속 고정핀에 구멍을 뚫는 것부터 리벳을 삽입하고 고정하는 전 과정이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참 웃긴 게 이 정확한 위치와 힘으로 리벳을 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특수 공구를 사용한대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 리벳의 특성 자체가 그냥 단순히 고정핀으로 그냥 박아 넣는 거라기보다는 체결 과정에서 리벳의 이 몸통이 약간 팽창하거든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도 뭔가 이렇게 이게 집어 넣어가지고 딱 고정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팽창하면서 구멍을 꽉 메우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동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리벳 접합부나 판재 사이사이에 또 필요한 부분에는 이 밀봉제를 꼼꼼하게 도포를 해서 틈새까지 완벽하게 막아 넣어서 공기나 물이 새는 거를 방지하도록 구조적인 강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스테이션 50에서는 날개 없이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스테이션 40 같은 경우에는 날개까지 다 합쳐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공장의 경우에는 뭐 기계적으로 움직임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공장같이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손수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뭔가 이 팩토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스테이션 40에서는 이 날개들을 결합을 시키는 거죠. 주익과 미익이 있는데 영국에서 온 거대한 두 날개 한 쌍을 동체 중앙 부분에 부착을 하는 거죠. 원래 소세지 모양이었는데 요거 날개를 붙임으로써 드디어 이 비행기의 상징적인 이 새 모양이 갖춰지는 곳이 이 스테이션 40입니다. 이게 여러 부품이 결합되고 복잡한 시스템이 설치되는데 이 스테이션에서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합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션 40에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항공기 동체, 날개, 꼬리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단계부터는 이 항공기가 이제 자기의 바퀴로 땅에 서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견인 차량 갖고 이 끌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엔진은 안 붙였으니까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30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객실을 설치를 하고 최초의 파워도 넣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초기의 객실 작업은 승객들이 타는 공간 흔히 이제 캐빈이라고 부르죠. 요 내부 공사를 시작하고 뭐 벽면 패널이라든가 천장 패널, 머리 위에 짐칸도 이렇게 기본 구조물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윙렛이라고 하는 걸 부착을 하는데 날개 끝 부분에 위로 약간 휘어진 이 작은 날개 부분을 부착을 하는 거고요. 비행 중에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이 공기 저항 같은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연료를 절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최초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는데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이 이 스테이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전기가 공급되면서 조종석과 객실에 불이 들어오고 각종 전자장비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컴퓨터 사면 이제 부팅하는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초기 시스템 테스트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명이나 환기 시스템 같은 것들, 기본적인 비행 계기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스테이션 18 이후부터는 이 항공기가 이 조립호를 아예 나와가지고 엔진을 장착시키고 테스트를 위한 전용 외부 스테이션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이제 경납고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롤스로이스사에서 제작한 엔진을 또 설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따라서 객실 최종 마감을 하고 뭐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나와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지상 테스트를 또 수행을 하고 또 항공사마다 도색을 해야 되니까 도색하면서 시험 비행을 하는 거죠. 최종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에어버스 벨루가 수송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A350 최종 조립 라인에 이 각각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에어버스 전문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이 수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품도 좀 큽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동체 섹션이라든가 날개라든가 꼬리 날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 수송기 지금 보시는 벨루가라고 하는 요놈에 의해서 실려옵니다.
그 고래 있잖아요. 고래 벨루가. 그걸 닮아서 벨루가라고 하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수속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벨루가 엑스라지라는 버전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A350의 날개 두 개를 동시에 싣고 나를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벨루가 저게 앞부분이 입이 이렇게 열려요. 큰 서랍이 열리듯이.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또 실을 수가 있고 이 벨루가가 딴 데는 안 팝니다. 오직 에어버스 부품들을 나르는 데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이제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냈다라는 거죠. 이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300 동체 아랫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윗부분을 약간 잘라내고 고래 모양으로 이 거대하게 화물칸 구조물을 덧붙여서 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신형으로 X라지라는 버전이 좀 더 큰 거를 좀 더 큰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A350 최종 조립 라인을 둘러보면서 공장 투어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항공기가 어떤 부품들을 또 어떻게 옮길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게 현대 항공 산업 기술의 어떤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느낀 게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뿐더러 여전히 물리적으로 거대한 이러한 것들을 조립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체결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를 위해서 뭔가 자동화된 설비보다도 하나하나 체킹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반도체 공장 같은 곳을 보면은 굉장히 자동화돼서 빨리빨리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뭐 1년에 굉장히 많이 쏟아내야 되는 그런 부품도 아니다 보니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잘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해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러한 투어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툴루즈에서 에러였습니다.